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이재봉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장님과 또 9.13 대책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오전에는 정말 공급 대책까지 발표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규제책, 모든 대책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을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도 오늘 궁금한데요. 자,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9.13 대책 발표 이후에 전망이 좀 어떻게 갈 것이냐. 증권사 애널리스트 10인에게 좀 발표된 내용인데요. 그거와 제가 또 바라보는 관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증권 이노미스트입니다. 자,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간 발표되었던 정책 중 규제 강도가 가장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오랜만에 나타난 단어죠. 관망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발표되었던 정책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좀 있었고요.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정책, 세금에 대한 강화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관망세로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대신증권 만나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내놓은 얘기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가격 조정 기미가 보이며 부동산 가격이 이미 꼭지점에 도달했다라는 심리가 작용했다. 그로 인해서 매물에 대한 매물 수요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의 부담적인 부분이 좀 커졌던 부분들이 좀 매물로서 다시 나올 것 같고요. 또 1인 1가구 1주택 중에서 세금이 좀 부담이 됨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1가구 1주택자 고령화들에 대한 세금 부담가 좀 커지면서 아무래도 매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열렸다. 그로 인해서 가격은 당분간 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NH투자증권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투기 수요 차단 정책으로 여전히 주택 거래는 제한되고 최근 한 채 또는 두 채의 거래가 호가를 올리는 등 그로 인해서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급등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주택 임대 사업자 또한 앞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요. 그로 인해서 매물 수요가 좀 어려워졌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가격 급등세는 꾸준히 좀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증권 만나보겠습니다. 하나증권 또한 전체적인 평가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얘기로는 이 주택에 대한 수요를 이끄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출인데 대출 규제 감소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규제로 강화된 부분 때문에 대출이 어렵게 된 부분으로 좀 가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2010년과 2012년에 수도권 지역에는 아파트 매매 가락이 하락세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함께 종부세와 공정시가의 비율에 대해서 좀 줄어든 부분, 그거에 대한 조세 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IBK 투자증권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예상과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구제지역 내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 공급이 좀 적어지고 수요층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실소유자의 주택 구입이 어렵게 하여서 주택 거래량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물이 더 없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예상을 상회했다. 종부세 인상만으로 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작아졌지만 대출 규제함으로 해서 신규 투기 수요는 다소 억제될 것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다시 오름세로 동향될 것이다.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표적인 얘기가 공급 확대책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공급 확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수도권에서는 공급이 늘어났지만 서울 25개 도시 내에서는 성동구와 개포동을 집었습니다. 그 두 곳 외에는 서울시에서는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KB증권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강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공급입니다. 결국엔 공급이 얼마만큼 적실한 적소에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안정화가 유지될 것 같은데, 이 공급을 한다라고 해도 한 번에 공급이 되는과 그게 또 건축이 되는 시간까지는 3, 4년에서 한 6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정화는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보증권 만나보시겠습니다. 교보증권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연기는 단기에는 좀 상승을 계속 유도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장기로 가면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 지역의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클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부세 상향 조정보다는 양도세에 대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한 매물에 대한 감소가 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는 하락, 단기에는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금융증권 연구원을 만나봅니다. 자, 종전 정부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를 했었는데요. 8년 보유 시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80%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면적 기준이 아닌 가액 기준도 같이 산출되면서 6억 이하, 그다음에 지방은 3억 이하를 좀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고가 주택들의 임대사업자가 없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고가로 넘어가는 그 아파트들에 대한 주택에 대한 공급은 더 적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지방으로 갈수록 좀 저평가되고 서울 도심으로 올수록은 더 가격이 더 상승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서울시만 놓고 본다면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만나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현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일단 이 양도세와 종부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효득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청약제도였는데, 청약제도에 대한 부분이 좀 강화되면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신규 주택의 가격화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데이터를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 급등 상승이 5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관망세를 한 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공급과 좀 관련이 돼 있던 내용이었죠. 근데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서울시 내에서는 성동구와 개포동에만 지금 제공이 되고 그 외 지역은 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도 플러스 1표로 더 주면 앞으로는 입지 좋은 서울 25개 도시에는 신규 주택이 부족하고 그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갖고 싶은 욕구가 더 충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 25개에 제공되는 신규 아파트들 가격은 더 높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9.13 대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